네, 저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사장님 지난 2018년도 내부 성비로 직원 A 씨를 면직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당시 직원 A 씨 면직 이유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질서를 물랑케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예, 근데 이사장님, 이 A 씨가 내년 1월에 다시 복직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제보받았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기보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 후에 A 씨로부터 2013년, 2015년에 각각 성희롱을 당했다는 제보 2건이 접수됐고요. 이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익명의 제보자 1명이 추가로 2000년에 A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술서가 제출됐습니다. 2차 가해 위험성이 있어서 A 씨가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면 A 씨의 비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A 씨는 이 사건 면직 처분을 받은 날 피해자 중 한 사람에게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 This is your turn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2차 가해를 더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기술보증기금은 A 씨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술보증기금의 규정상 성희롱에 대한 징계 최고 수위가 정직으로 되어 있어서 A 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제주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받아들여져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은 행정소송을 제소했습니다만 같은 이유로 올해 20년 3월 패소했습니다. 결국 3번 내부 성희롱 가해자 A 씨는 재징계 의결에 따라 정직 6개월 처분만 받고 내년 1월에 복직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만 보면 기보 A 씨의 면직 처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지는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권익위 기준을 좀 더 세심하게 반영을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부당해고를 인정받게 됐고 또다시 이 가해자가 복직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직원들 상대로 성희롱을 세 차례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색이 없는 A 씨의 복직을 저는 기보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2016년도 국민권익위가 기보에 발송한 공직 유관단체의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징계 기준을 공무원 징계 수준만큼 마련 또는 보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협력성이 강화될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익위가 공고한 것은 공고한 징계 기준입니다. 성희롱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면 고의가 있을 경우는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본에 이 공문을 시달받고도 3년 동안이나 징계 양정 기준을 보완하지 않다가 작년 19년 9월 중기부의 감사가 이루어진 후에 보완했습니다. 맞죠? 예, 만일 또다시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의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던 이유와 관련돼서도 기보 측에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통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 씨에게 건넨 면직 처분서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았고 추가로 건네준 징계사유 위반 규정 또한 작성 명의자가 인사권을 가진 대표이사나 직무대행이 아닌 인사부장인 점 등 절차적인 하자가 행정법원에서 인정이 되어서 해고 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기보가 결국은 패소가 됐습니다. 이 기보가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사장님,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징계 양정 기준을 권익위 차원에서 요구했을 때 보완했더라면 또한 사소한 절차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 파렴치한 A 씨가 다시 기보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기보 이사장님이 뼈아프게 반성하셔야 될 거고요. 이런 안일한 대처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솔 보증기금에서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예. 1분간 좀 요청드려요.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기부에서는 서면으로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서면으로 그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 정진 대표이사님께요. 짧게. 예, 예. 오늘 아침 제가 어제 보도했던 내용들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나 언론사에도 좀 나왔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실관계가 좀 호도가 된 게 있어갖고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올해 초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공공기관들이 마스크를 사재기 위해서 일부 기관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고요. 산자부 중기업 특성사나 52개 공공기관이 1월부터 8월까지 550만 장을 대량도 입혔다. 특히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6차례 수의 계약을 통해서 79만 장 마스크를 구입했고 이중 4차례를 K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K업체는 공공기관과 거래 실적도 정리했고 마스크가 하자로 인정받아서 긴급 폐수 제치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해명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셨으면. 예, 이사장님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예. 답변하시고 우리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결국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때 조치가 좀 미흡했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가해자에 대한 이목이 저희 1,300 전 직원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교육도 실시하고 따로 여성 직원 없는 데서 배치하고 그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를 통해서 그 가해자가 재발을 할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보고요. 저희 기본적으로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 이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올리면 직장마다 그 여성 직원들의 큰언니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는 여성 직원들이 자기 사적인 것도 가끔 상담을 하고 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사업장마다 저희가 그 고충 상담원으로 지정을 하고요. 이 성피해 문제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좀 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대로 바로 또는 문제가 생길 징후가 보이는 대로 바로 보고를 하고 이 문제가 공론화돼 가지고 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모든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본적인 좀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 마스크 판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그 공적 판매처로 지정돼서 대국민 판매를 위한 그 구매였지 직원들을 주기 위한 사재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식약처 고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공식적으로 그 공적 판매처로 지정돼서 저희들 노마진으로 판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용으로 했고요. 이때 그 K 업체는 저희들이 그 식약처로부터 식약처에서 허락한 그런 업체에 의해서 그 업체로부터 저희들이 그 KF94를 구입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 그때의 그 KF94는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판매하고 남은 11만 2천 장도 공적 판매처인 하나로 유통으로 이관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 직원들이 뭐 직원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그런 그 판매로 보도돼서 그때 굉장히 저희들이 힘들고 추운데 고생했는데 칭찬받을 일이 오히려 부도덕한 기관이나 또 직원들이 한테 이렇게 비춰져서 상당히 허탈하고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